자, 여러분 이 시험지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이제 문제가 나온 게 1번 그 이제 고조선 건국신화의 당국신화입니다. 당국신화. 당국신화 지문이 하나가 나오고 이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한국문학의 이제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 이 한국문학은 세계문학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한국문학만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주고 이 보편성에 해당하는 예시, 특수성에 해당하는 예시를 이 선지에서 적절하게 골라야 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일단은 이 신화에서 보편적인 거는 천부지모라고 하는 게 있죠. 하늘의 아버지를 두고 땅의 어머니를 두고 있는 이 천부지모가 있다면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신화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 중심으로 간다는 거 있었고 맞죠? 그리고 약간 토템과 같은 신앙 요소 같은 게 있었다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거를 가진 상태에서 선지를 보면 인간의 현실 세계가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보편성이 아니라 이 특수성을 형성한다라고 해주는 게 맞는 선지가 되겠고 여러분 이 지워주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하고 신화를 넘나들며 민족적 서사를 구성하고 있는 이중적 서사 구조를 지닌다. 이거는 이제 신화라고 하는 거에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어. 원래 건국신화 같은 경우에는 신적인 요소, 천상계에 있는 요소와 그리고 이 땅에 기반하고 있는 지상계에 있는 요소가 같이 흘러가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건가? 제 거예요. 천부지모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이중적 서사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 제 거 아니죠? 누구 건가요? 꺼주세요. 카톡. 자, 그래서 역사하고 신화의 그 넘나들면서 민족적 서사를 구성하는 이중적 서사 구조 정답이라고 볼 수 있어서 2번이 정답이고 그리고 신성한 혈통을 지닌 주인공을 통해서 그 국가의 신성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제 특수성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신성한 혈통이라고 하는 거 하늘에서부터 부여받은 혈통에서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보편성이죠. 그래서 특수성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보편성이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곰과 호랑이라는 토템 신화 요소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불교적이랑 유교적 가치가 결합한 특수 가치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이 결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틀려가지고 4번 선지 틀렸고 환웅이 인간 세상을 구하고 교화하려고 한다는 설정은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당시의 세계적 가치로 이해할 수 있지 않고요. 우리 특수한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나요? 뒤로 넘어와서 이 청산별곡에서 문제 많이 틀렸나봐요. 그쵸? 여러분 틀렸어요? 2번에서부터 4번 누가 했어? 이거 누가 틀렸어? 5번 했어? 나 이거 좀 열어놓고. 에? 네. 왜 테이 몇 번 했는데 너 1번 틀렸구나. 그래? 아 진짜로? 알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와서 얘들아 이제 청산별곡 위크리드 한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줘야 하는데 여러분 1년에 그 살월이랐다에 대한 해석 있잖아요. 그게 1, 2번에 거쳐서 나왔거든요. 1년에 보면은 살월이랐다를 만약에 살고 싶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청산에 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을 동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선지죠? 여러분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거나 뭐 보고 싶다라고 하거나 이런 거는 현재 그 대상이 없을 때 보고 싶은 거고요. 현재 약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기원적인 태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지라고 할 수 있겠고 1년에 살월이 랐다를 살아야만 하는구나로 본다면 근데 이거 조건에 맞게 해석을 해야지 2번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틀린 사람 2번 했어? 그니까 살월이랐다를 만약에 살아야만 하는구나 라고 본다면 괴롭지만 청산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이해하시죠? 이거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산에 대한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사면에 그 가던새 바라보는 거를 만약에 갈던 밭을 이제 바라보는 걸로 해석을 한다면 녹슨 연장을 가지고 갈던 밭을 돌아보는 어떻게 보면 좀 미련이 남아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 이 옛생활에 대한 미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선지는 적절한 선지가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넘어가서 4번으로 가서 7연의 사슴을 사슴으로 해석을 한다면 기적을 바라는 화자의 그런 간절한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사슴으로 해석을 한다면 사슴이 해금을 켠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여서 4번 선지도 괜찮고 자, 8연의 강수를 당대의 상황과 관련 지어보면 당대의 상황은 여러분 고려쯤에 이제 민족들이 이제 도망가는 일들이 많았어. 워낙에 권문세족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의 강의 경계선들이 그 사람들 땅이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엄청 어려웠어. 평민들이 살기가. 그래서 거기랑 연결지어 보면 권력의 횡포에 맞서서 뭔가 맞선다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삶의 시름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 뭐 이런 걸로 얘기하면 괜찮은데 뭐 여기에 맞서서 삶의 낙천성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뭔가 되게 이제 의지적인 느낌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적절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넘어와서 이제 3번인데 청산별곡은 이제 고려가요입니다. 그래서 고려가요는 연장체 형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분연체입니다. 분연체. 알겠나요? 그래서 연장체 형식이라고 하는 거 틀렸고 분연의 형식이라고 하거나 분절체라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기역 부분을 다 지워주세요. 슉슉 지웠죠? 그러면 니은이랑 디귿을 한번 파악을 하면 니은의 정형적 율격이 반복된다라고 했는데 이 후렴구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형식적인 율격성이 있고요. 특정 음운이라고 하는 거 얄리얄리얄라숑 얄라리얄라죠. 이렇게 유성음이라고 하는 그 울림 소리들이 반복이 되며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니은은 적절한 선지가 되어서 니은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디귿 리을이 선지인 5번을 지워주시면 되겠고 각 연에서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는 대상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적 변화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서 디귿 선지도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4번이 제일 정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 1연에서 4연의 시상전개 과정이 5연에서 8연과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여기 바꿔줘야 될 거 하나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바꿔도 어쨌든 왜? 왜요? 진짜요? 연장체 형식으로 후렴구라고? 왜? 학교생이 수업하실 때 아니요,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시고 넘어갔어요. 연장체로 볼 수 있다. 아 진짜 연장체로도 볼 수 있다고? 아예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고 넘어갔어요. 아 그래서 그걸 넣은 거래? 네. 그래? 어떻게 청산별곡을 연장체 형식으로 보지? 진짜? 이제 준이 필기를 또 살펴야 돼. 충격적이다. 에? 아, 너 못 봤어.
아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운이 안 돼. 필기한 게 있어? 야 근데 이걸 맞았네 미리마. 잘했다. 야 너네 맞았어 이거? 근데 저 기억 그 기억 있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아니 프린트에 연장체가 써 있었어요. 아 진짜? 여기다 이것도 필요 지유가 말하는 핀트가 어디야? 그 뭐냐? 그러니까 고려보는 연장체라고 외웠거든요. 고려봐요, 그치? 고려사를 특징에? 그래서 무슨 이거 연장체나 이런 거 외우고 시험 아니 그 무슨 그 갈래 프린트 있잖아요. 갈래 아니 이거 여기에 연장체 4호 연장체 이거에 가서 여기에 어디에 있었지? 나도 이걸 어떻게 알고 갔는데. 근데 일단 리얼이랑 기계식 너무 많이 아 연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 연장체가 연장체를 아니라. 맞아서 그 프린트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리얼은 그래서 나도 그래서 나는 이게 4번이라고 네가 해놓은 거라고 생각해서 5, 6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면서 그래도 뭐 이렇게 근데 1연에서 내가 그래서 안 짚어보고 그냥 이게 1, 4가 똑같겠지 5, 6이 똑같아서 여기만 바뀌어도 뭐 이렇게 다 똑같이 봤나 보다 이렇게 그냥 혼자 생각하고 넘어갔어. 그러네 정말 미안합니다. 그치 왜냐면은 이게 그 바다의 사르리아따 쪽 있잖아요. 얘가 올라가야 되잖아 이렇게 선생님 연장체 찾았어요. 아 그래요? 여기 아 기계 하는 요소에 어. 무상 구조의 연이 반복되는 연장체. 아 오케이 죄송 알겠어 나는 그래서 그냥 이거 미리미가 여기 답의를 했었는데 이거 근데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여기다 필기를 해놨어. 그래서 혼자서 이거 5, 6년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어놨거든. 오케이 일단은 그래서 이 똑같은 상황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왜? 그래서 기억 니은으로 가시면 됩니다. 연장체 형식이랑 연장체를 근데 분연이랑 분절로 봐야 되네. 그냥 합쳐져서 오케이? 이렇게 봐야 돼요. 전형적 율격을 반복하고 특정 의문들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치 이게 바뀌어야 돼가지고 동일하게 반복이 안 되거든. 오케이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근데 잘했어요. 넘어가서 이거를 틀린 것 같은데 4번에가 그거죠. 이거 1번은 지금 대조잖아요. 그쵸? 이거 지금 4번으로 해가지고 맞았나요? 오케이. 이게 4번 맞죠? 오케이.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되네. 전 이걸 4번이라고 체크를 했거든요. 오케이. 녹양의 우는 꾀꼬리가 교태겨워한다. 이 부분이 이제 객상의 감정이입 부분이어서 그렇거든요. 일단 1번에서 활활 나는 적꾀꼬리가 암수정다운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해서 꾀꼬리하고 나하고 대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훨씬 처지부각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A에 나타나는 이 객상 같은 경우에는 감정의 이입이어서 이 새가 우는 것처럼 화자의 감정도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근데 이건 조금 아깝긴 하다. 미리와 너 진짜 100점을 다 맞을 수 있었구나. 진짜 아깝구나. 이거 왜 1번 했어 근데? 그냥 객관적 상관물이라 생각하고 그 자체로만. 여러분 이거 맞았어요? 맞았어요. 태희는 뭐 몇 번 했어? 너도 1번 그냥 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진짜 아깝다. 또 90은 나올 수 있었는데 아쉬워. 내가 근데 감정이입 한번 설명 안 했냐? 대조 역할이랑 감정이입 역할이랑 그게 프렌트 환기 역할? 있었어? 프렌트에서 제일 근데 왜? 근데 저는 문제 풀 때 4번이 감정이입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 진짜. 일단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치적인 시여서 까마귀 사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내는 까마귀가 흰빛을 세우나니 청강에 종이 씻을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까마귀가 흰빛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까마귀에 대해서 이제 풍자하고 있는 거라서 얘는 감정이입이 아니고요. 백구야 놀라지 마라. 너 잡을 내가 아니다. 뭐 성상이 버리시니 갈 곳 없어. 여기 왔노라. 이젠 찾을 리 없으니 너를 쫓아 놀리라 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려고 이건 감정의 이입은 아니고 정서환기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동풍이 건듯 불어서 적설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가 피었대요. 이 매화라고 하는 건 그냥 지조나 절개를 상징하는 거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은 아니어서 정답이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넘어가서 5번에는 이제 공무도화가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공무도화가는 이별도 있고 죽음도 있잖아요. 사실은 거의 사별에 가까운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윗글의 상황이랑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을 골라줘야 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오는가 북쪽에 한방눈 쏟아져서 내리는가 이거는 그 북쪽 편에 살고 있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거겠죠. 마지막 줄에 보면은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이 내리는가 해서 그 눈이 너네 쪽에도 내리나? 하고 약간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어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고 이번에 사랑을 다해 사랑하였노라고 그리고 정작 할 말이 남아있음을 알았을 때 당신은 이미 남의 사랑이 되어 있었다. 불러야 할 뜨거운 노래를 가슴으로 죽이며 당신은 멀리로 이뤄지고 있었다. 울다가 직접 엉든 눈을기미로 미워서 미워지도록 사랑하리라 라고 하면서 어떤 의지, 다짐, 사랑할 것에 대해서 혼자 다짐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게 뭔가 이별과 죽음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정서하고는 유사하지가 않아요. 3번을 보면 견우직녀도 이날만은 만나게 하는 칠성날인데 이때는 견우직녀도 만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땅에 묻고 돌아오고 있대요. 당신을 땅에 묻었다는 거는 당신이 죽었다는 거겠죠. 안개꽃 몇 송이 함께 묻고 돌아오네. 중략되고요. 은하 건너 구름 건너 한 해 한 번 만나게 하는 이 밤. 은하물 동쪽 서쪽 그 멀고 먼 거리 하늘과 땅의 거리인 걸 알게 하네. 우리가 멀리 있구나. 우리가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구나 하는 체념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5번에 3번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나머지는 괜찮죠. 여러분 이거 남분분 이거 있잖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죽음으로 비롯해서 나타나는 탄식 이런 게 안 나타나고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서 정지상 시인의 이제 송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어요. 일단 기억부터 보면은 윗글은 화자의 정서 변화가 드러나지만 보기에 화자의 정서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윗글에 화자의 정서 변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여러분? 엄청 많이 드러나죠. 처음에 뭐 애원했다가 그 다음에 안타까워했다가 탄식했다가 뭐 체념하거나 이런 것이 드러나서 정서 변화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고 일단 보기 1 같은 경우에는 배경은 이런데 나는 슬프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비가 다 개가지고 그 언덕에 풀빛이 푸르고 남포에서 인보내면서 슬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동강물은 어느 때 마를까나 해마다 이별 눈물에 강물에 더한다면서 슬퍼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서 뭐 슬펐다가 기뻤다가 하는 거 없고 그냥 계속 슬퍼요. 정서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괜찮고요. 윗글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시상 전개되는 거는 맞는데 이 보기 1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 전개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니은 선지는 틀렸고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고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고 디귿을 보면 윗글과 보기 1에서 물은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 했는데 그때 이제 대동강 물 한번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정지상 시인의 송인 이거 제가 그때 이별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죠 이거? 그래가지고
해당 부분은 적절하지가 않아서 디귿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넘어와서 이제 이상 관상쟁이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이상 관상쟁이는 이제 갈래가 뭐예요? 저 뭐라고요? 자 뭐라고 했어? 수필인 거 알겠죠? 오케이. 수필이기 때문에 경험 바탕으로 생각하고 느낀 점 서술하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7번 틀린 사람. 오케이. 자, 8번에서 A에서 E에 대한 대해서 나타나는 의미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빨리 끝날 것 같다. 벌써 8번인데 우리 24번까지 아니에요? 오늘은 쉬어가는 날. 많이 쉬었잖아. 너네 수련회 갔다 왔지? 아닌가? 너네 수련 없어요? 체육대회 있나요? 체육대회는 저희가 있어요. 체육대회 수련회. 그치? 거의 비슷. 농담. 자, 일단 넘어가서 A부터 갈 텐데 당신의 족속이 이제 천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 너무 부유하고 신분이 높잖아요. 그럼 죄가 가득 차다 보면 나중에는 족속들이 죄를 저지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연하고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이번에 B를 보면 지금 눈이 밝다라고 얘기하는 거 장님이 마음이 맑아서 욕심도 위험도 없으니까 결국 눈이 밝다라고 한 거는 미래의 시력을 되찾을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밝은 거를 얘기하는 것이라서 이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고요. 3번을 보면은 지금 민첩한 사람이 용맹을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은 어때요? 깔보기가 쉽잖아요. 그쵸? 다른 사람을 깔보기가 쉬워서 나중에는 이제 자객이나 우두머리한테 잡혀다가 막 크게 이제 당할 수가 있다. 화를 당할 수가 있어서 민첩한만을 미루면 자기 능력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제일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 아름답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아름다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모순된 감정에 빠지게 한다는 거는 이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대중들은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나쁜 습성이 있으므로 잔혹한 사람의 비극에 기뻐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잔인한 사람이 죽었으면 만인을 기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은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나쁜 습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9번으로 가서 네? 몇 번의 1번이야? 유연하고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부분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은 이제 죄가 가득 찰 수 있잖아. 남을 업신여기고 이러다 보면 본인 죄가 나중에 후손들한테도 전해지면서 족속이 천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유연하고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9번으로 넘어와서 1번부터 볼게요. 일단 이슬 밝힌 달이라고 했을 때 광명 상징하는 소재는 맞는데 뒷부분 시대적 풍요로움 틀렸거든요. 여러분 시대적 풍요로움이 아니고 이거는 뭘 뜻하는 거였어요? 기파랑의 인품을 뜻하는 거였죠. 괜찮아요. 그쵸? 이번에 흰구름은 기파랑에 따르는 숭고한 이상 이건 괜찮은데 이게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 틀렸고 그리고 수풀에 차갑고 길게 뻗은 그런 속성은 이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성품이랑 관련되어 있지 고고한 절개하고 강직한 성품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고요. 쫓고 싶다라고 하는 거, 이 쫓노라져라고 하는 게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품을 따르고자 하는 태도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눈이랑 잣나무는 대립적인 구도가 맞는데 깨끗함과 맑음은 일단 물가 쪽이나 수풀 쪽에 관련된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넘어갈게요. 10번에서 윗글과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막매가가 나왔는데 일단 윗글은 찬 기파란 거죠. 그래서 적절한 거를 골라주면 윗글은 보기와 달리 내세에서 시적 대상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보기에 대한 설명이어서 윗글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10번 그쵸? 오케이. 자 그리고 윗글은 보기와 달리 배경설화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향가들 있죠? 14수 향가 있잖아요.
그 서동요, 해성가, 그리고 서해풍원, 모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어요. 도제천원, 도우처 이렇게 있는데 제망매가도 그렇고 창기파랑가도 그렇고 그 신라양가 14수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경설화가 다 있어요. 그 균여전에 실린 거 빼고는 다 있어요. 이해가셨죠? 그 균여전에 10수 있는데 그거 안 배웠어요, 여러분. 아예. 그래가지고 이 보기와 달리 이런 거 다 틀렸고, 보기는 윗글과 달리 이제 이별을 거부하는 시적 화사의 점서가 이제 집약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보기에서는 이 승화를 하는 거지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지 않고, 4번의 윗글과 보기는 모두 이제 비유를 사용해서 시상을 구체하고 있는데, 그 10번 같은 경우에는 자연물에 이제 비유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떨어질 잎처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같은 경우에 기랑의 모습과 닮은 수풀이여 라고 하는 부분 있죠. 모습이 옳시 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모두 이제 비유를 사용해서 시상을 구체하고 있는 게 맞아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윗글과 보기는 모두 갈래적 특성에서 기인한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보기 부분은 확실히 이제 불교적인 색채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미타찰에서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기파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적 색채를 드러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11번으로 가면 이제 이생규장전이 나왔어요. 이거는 근데 그냥 내용 확인 문제였어. 읽어가지고 그냥 푸는 거였기 때문에 확인해가지고 내용 들어가면 맞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답이 4번이죠. 이 이생이 마지막에 기쁨에 겨워하는 부분이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어요. 기쁨에 겨웠다고 하는 부분, 그거 봤죠?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이생 부친이 자신의 가문이 최씨 가문에 비해서 이 한미하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림도 궁색하다. 한갓 한미한 선비를 사위로 사모를 한단 말이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 뒤로 넘어가서 이제 1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 여러분 출판사 똑같은 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이거를 많이 쓰더라고요. 요거 보기 이거. 이 작품에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물리적 경계인 담장 있잖아요. 이거를 많이 사용해서 문제를 내던데, 담장을 넘어선 주인공들은 규범적 질서가 구축한 이제 또 다른 담장의 존재를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 물리적 경계라고 하는 게 있고, 이 규범적 질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질서 속에 있는 그 담장의 존재가 있는데, 이들의 사랑은 이 담장의 외부에 위치를 해서 주변 인물이나 옛말 등으로 구현된 규범적 질서로부터 옹호받지를 못하는 그런 취약함을 드러내요. 이들은 담장의 그런 제약을 1차적으로 수능을 하지만, 최 씨는 다 자신들을 막아선 담장의 내부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상황을 이제 타개합니다. 해결을 하는 거죠. 결국은 결혼을 하고 이제 사랑을 이루니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제 골라줘야 하는데, 1번에 이생이 옛 성인의 말씀과 자식된 도리를 언급하죠. 맨 처음 부분이에요. 맨 처음 부분. 소설의 맨 처음 부분. 그래서 다시 담을 넘어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 씨가 그때는 보내줘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최 씨와의 사랑이 규범적 질서의 옹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의식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괜찮아요. 그쵸?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게 맞고,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서 아들의 행동을 이제 경박한 놈들의 행실로 간주했죠. 이로 인해서 남들의 책망을 걱정하는 그런 이생의 부치는 규범적 질서에 저항하고자 하는 주변 인물이 아니에요. 저항하는 거면 둘을 밀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2번 선지가 제일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 혹시 이거를 틀린 사람은 몇 번을 했을까요? 틀렸다. 다 맞았다. 맞았어요? 오케이. 3, 4, 5는 다 맞았어? 괜찮았어? 오케이. 나머지는 다 괜찮았어요. 여기서 아마 막히고, 이게 좀 헷갈렸다면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부친의 지시에 저항하지 못하죠, 이생이. 그 모습과 병의 증상을 묻는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최 씨의 모습은 규범적 질서의 제약을 넘어서지 못한 사랑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쵸? 아직은 이제 최 씨가 나서지 않고 있고, 최 씨 부모가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13번에서부터 이제 16번 총 4문제죠. 4문제에 대해서 이제 가라고 하는 이제 문학이론 하나를 줬어요. 원래 주제의식을 형상화할 때 형식 더하기
내용이 잘 갖추어져야지 작품이 잘 적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사용하는 게 이제 내용을 표현하는 데 좋을지 판단을 해서 사용한다 뭐 이런 걸 하나 주고, 그다음에 우리는 서로에게 하고 동그라미를 하나 줬어요. 이거 이제 구절 확인 문제인데 기억에서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 같은 경우에는 환한 등불, 우리는 서로에게 환한 등불, 그리고 남을 온기라고 해서 우리가 서로 따뜻한 존재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정이 소멸됐다는 거 틀렸고요. 그리고 이번에서는 지금 멀리 가는 날개, 여러분 날개가 뜻하는 게 뭐였죠? 약간 꿈, 이상, 동경,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처럼 가야 하는데 일시적 관계라고 해서 틀렸고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필수적인 관계였어요. 그 토양부터 해가지고 플러치 갈림, 여기가 이제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라고 하는 게 나왔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3번 선지가 제일 적절해요. 필요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하는 부분이 제일 좋고, 그리고 4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게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여러분은 선생님은 필기를 해놨었거든요. 원동력 아니었어요. 그래 틀렸고, 그리고 지금 너무 큰 외투는 나한테 부담스러운 존재인 거지 이게 포용해주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가를 참고해서 이제 나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제 골라줘야 하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뭐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은유적 표현이 맞거든요. 해당 선지 괜찮고, 다에서 특정 의문의 그런 반복을 통해서 그 이응 받침이 많이 나오죠. 강가, 당가 뭐 이런 받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응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둥그런 삶의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거 괜찮고요. 나와 다는 모두 나열을 통해서 대상의 특성을 다양하게 구체화하고 있다.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병렬식으로 직렬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있고, 다에서는 그 말하는 방식을 뭐 강가, 당가, 망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열을 하고 있어서 그 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절반과 다른 입장의 열거를 통해, 다는 그리고 어머니의 말과 몸의 대조를 통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나에서 이 절반이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입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서로에게는 절반이면서도 또 다른, 이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머니의 말과 이제 몸의 어떤 대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울이가 이거 질문 한번 했었는데, 시상의 집약 있잖아. 너네 학교 선생님 프린트물 있었던 거 기억나요? 그 왜 동그라미 부분에 그 집약 부분인가? 그거였던 걸로 기억을 동그라미 아니었지. 그 서로에게 부분이었다. 서로에게 이게 마지막에는 그러나 이만큼 다른 입장 하면서 이제 합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집약한다라고 하는 프린트물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번도 이제 적절한 선지가 되겠다. 아래로 내려와서 15번에 나와 다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이제 적절한 것을 골라주면 될 것 같은데, 나와 다의 화자는 모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화자는 항상 있는데 이게 표면적 화자냐 이면적 화자냐 요거 골라야 되거든요. 표면적 화자 같은 경우는 나, 우리 혹은 고전시가에서는 이 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나에서는 일단 우리는 서로에게라고 하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리고 다에서도 근데 일단 나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도 나오네. 우리라고. 그쵸? 적절하지가 않고, 이번에 나의 화자는 상대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관계의 주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이끄는 관계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관계지만 마지막에 그러나 우리는 이렇다 라는 거를 얘기해주는 존재일 뿐이고, 다의 화자는 시적 대상인 어머니에게 이제 헌신적인 자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헌신을 하는 만큼 뭔가 희생을 하거나 내 몸을 바쳐서 어머니를 섬기거나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해당 선지도 적절하지 않고요. 나의 화자는 다와 달리 시적 대상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내진 않아요. 그쵸? 냉소적 태도 틀렸고요. 다의 화자는 나의 화자와 달리 시적 대상에 대한 존경, 이제 어머니다 보니까 존경의 태도가 있는 것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번으로 가서 나다를 이 감상한 내용으로 이제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되는데, 이 문학의 인식적인 기능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태도나 이해 같은 것이 좀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나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화자 그리고 타자 세계 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게 인식적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1번에 보면 나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그런 양면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따뜻한 관계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외투처럼 되게 부담이 되는 관계일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집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해당 선지는 인식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맞는 선지라고 할 수 있겠고,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개별성을 존중을 했는지, 스스로 성찰하는 쪽 나오면은 윤리적 관계 맞아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뭐 명사형 종결이 주는 시적 여운 이런 거 미적인 거고,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바람직한 삶의 가치관, 이게 성찰이랑 또 관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윤리적 태도 맞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운율감 형성하고 뭐 시어 문장을 통해 미적 아름다움은 이제 미적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17에서부터 20번까지 작품을 보면 수라하고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이제 수라 그리고 복숭아 나무 보시면 가와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공통점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만 봐도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가에서 수라 같은 경우에는 거미를 인격으로 표현을 했죠. 인격화한 거죠. 의인화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겠고, 그리고 복숭아 나무에서도 이제 복잡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도 의인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그냥 골랐을 것 같은데, 배점이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지만 다 맞았죠, 여러분? 틀렸어요? 표정이 약간 슬펐는데 왜요? 이상한 거 먹었구나. 자, 알겠죠? 17번 틀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맞았지? 넘어가서 18번의 시상전개에 따른 화자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처음에 거미 새끼한테 무심한 태도 보이는 거 맞죠? 저 지쳐가지고 지쳤죠? 괜찮아? 우리 다 할게. 알겠지? 자, 큰 거미를 보면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가족 공동체가 우리 빨리 끝날 거야. 이제 끝났어. 거의 끝났어. 이별하게 되었다고 인식을 한다. 이별하고 되었다고 인식하는 거 맞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무척 작은 새끼거미와 거미 가족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슬픔이 해소되는 모습이 없어요. 그쵸? 해소되는 모습이 없어가지고 그냥 시위 만나기만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는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소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거리감 느끼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복숭아 나무 본질을 깨닫고 편견을 가졌던 자신 성찰하는 거 괜찮고, 그리고 이제 심리적 거리감 해소되면서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모습도 이제 맞습니다. 19번으로 넘어와서 다음을 참고해서 이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좀 골라볼 텐데, 19번에 백성은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작가로 그의 작품들은 이제 향토성이 짙고 서사적이고 감각적인 서술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시 많이 썼고, 가족 이산 문제 이런 거 많이 다뤘습니다. 수라는 1936년에 이제 사슴에 수록이 되었고, 1930년대 일제 식민지 수탈 정책이 극심해진 그런 시기에 민족의 삶의 터전이 훼손되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가족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민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순환을 겪었던 그 시기에 쓴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1번 보면 차디찬 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니젠가는 그때 우리 했잖아요. 그때 방언 얘기하면서 방언은 이제 향토성, 토속성 이런 거 불러일으킨다.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우리 직전 수업 때.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거미가족은 당대 이상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 민족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완전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여러분, 근데 문 밖은 어떤 공간이었어요? 뭐 어려울 수는 있는 공간이겠지만 가족이 뭐 하는 공간이었죠? 어쨌든 만날 수 있는 그런 재회 공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탈 정책으로 훼손되기 이전의 고향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뭐 다시 복원시킬 것도 아니고, 그죠?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뒤로 넘어가서 이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좀 볼 텐데, 일단 기억을 좀 볼게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 있고, 그리고 그 복숭아 나무 그늘이 있잖아요. 이 그늘 두 개가 당연히 대비가 되고 대조가 되는 건데, 일단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은 동경이라고 한다거나 아름다움이라고 한다거나 소통이라고 하는 거나 꿈이 반영되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너무 쉽게 그냥 5번 골랐을 것 같은데, 그쵸? 이거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자, 21번에서 24번인데 별에는 밤이랑 청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A에서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지금 골라줘야 되는데, 일단 A 부분에, 그리고 B 부분에, 그리고 C 부분에, 그리고 D 부분에, 그리고 E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A의 가을이라는 계절은 상념에 젖은 화자의 쓸쓸함을 환기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을이라는 계절에만 특성을 맞춘다면
쓸쓸함을 부각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거라서 괜찮은 선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 B의 그 별이라고 하는 거는 별을 보고 난 다음에 상념에 젖는단 말이야. 그래서 별은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맞고, 그리고 그리움이라고 하는 그리움의 대상을 구체화한다라고 하는 선지도 맞는 선지가 돼요. 1번, 2번 둘 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 일단 C의 북간도는 별의 거리하고 비교가 되어서 미래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북간도에 계시는 건 누구였어요, 여러분? 3번 맞죠? 어머니였잖아요. 그냥 어머니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립다라는 것이지 뭐 이게 미래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러낸다 이런 거는 진짜 적절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3번이고, 4번에 내 이름자를 써보는 행위가 현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거, 이거 괜찮죠? 그리고 5번에 내 이름자 붙인 언덕과 같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거, 이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있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 22번에 벌레가 있고, 22번에 벌레, A에 벌레가 있고 B에도 또 벌레가 있었어요. 여러분 22번에 있는 그 벌레는 감정의 뭐였죠, 여러분? 입이었죠. 그래서 이제 밤을 새워서 우는 벌레가 사실은 거의 화자를 뜻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벌레 같은 세상은 외부 현실이 벌레 같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제일 적절한 걸 고르면 A는 현실에 대한 체념적 태도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에 대한 체념적 태도에서 막 울고 있는 그 체념이라고 하는 게 틀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여기 보시면은 밤을 새워서 우는 벌레는 내가 부끄러워서 울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체념은, 여러분 부끄러움은 나를 성찰하는 거는 체념이 아니에요. 체념할 거면 성찰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1번 완전 틀렸고요. 그리고 2번에 있는 벌레는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거지 자연 친화적 태도가 아니잖아요. 벌레 같은 세상인데. 그리고 이거 그리움도 일단 아니에요. 그냥 툭툭 다 지워버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자의 깨달음도 일단 아니어가지고 그냥 B가 좀 쉽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탕탕탕 지우면은 정답이 5번밖에 안 나와요. 이입하는 대상이랑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현실, 이렇게밖에 답이 안 나오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별에는 밤이랑 이제 청산도가 나오는데, 이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보면 청산도에서 막 철철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음성상징어 사용되는 건 맞고, 별에는 밤에서 음성상징어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선지 적절하지가 않고요. 가와 나에서는 모두 대립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별에는 밤에서는 그 겨울과 봄이 나올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그쵸? 거기 부분이 이제 대립적 의미라고 할 수 있고, 나에서도 이 벌레 같은 세상이랑 막 이런 거 다 나오다가 여기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가슴 맑은 보고 지운 나의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엄청 많이 나오고, 하늘 빛난 아침, 뭐 이슬과 푸른 언덕, 이런 것들은 긍정적 시어여가지고 대립적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리고 가와 달리라고 했는데, 이거 가에서도 그립다라고 하는 부분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립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 산문 형식이라는 게 있고 산문적 어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청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본 없이 이제 하나로 되어 있어서 약간 단락만 이제 구분되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예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 시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산문의 형식인 산문시고요. 만약에 이제 좀 길이가 좀 길어지는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여는 그냥 산문적 어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산문의 형식이냐 산문적 어조냐, 이게 좀 달라서 그것만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번으로 가서 이제 갈래적 특성인데, 이거 둘 다 시예요. 그러니까 서정 갈래고요. 당연히 세계의 자아화입니다. 그래서 정서를 표현하는 거고,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출하는 문학 양식이 맞고, 근데 그거를 이제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죠. 뭐 운율 있는 언어로 표현하거나, 뭐 심상, 비유, 상징 이런 것들로 이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 여기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맞죠? 골라줘야 되는데, 가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제 겨울로 인식해서 주관적으로 표출한다. 이거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겨울로 인식하는 거죠. 추운 계절로 얘기를 하면서 일제강점기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의 화자는 자신이 기다리는 시간을, 여러분 어떤 거를 기다리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거는 내가 좋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게 가져왔으면 좋겠고, 좀 이제 언젠가는 만나고 싶고, 이런 게 기다리는 거지, 이거 달밤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달밤은 어떤 거냐면은 안 좋은 거였기 때문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정답이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4번에서 산을 시각적 심상과 후각적 심상으로 이제 형상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늘 빛난 아침이라든지 향기로운 이슬과 푸른 언덕이라든지 이런 거 시각 그리고 후각 다 나타나는 거 알고 있었죠? 그리고 AABA 구조는 어디 나타나냐면, 여기 보면은 여러분 산하, 우뚝 솟은 풀은 산하 하고 난 다음에 철철철 흐르듯이 비예요. 짚푸른 산하,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 가셨나요?
이 철철철 흐르듯 부분이 삔 거예요. 알겠나요? 그리고 뒷구름 꺾고 A 이렇게 AA, B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네? 저 방금 얘기했는데 A, BA가 운율 형성하는 애라서 음악성. 오케이? 오케이! 박수! 한 시간으로 끝나버렸어요.